님 이렇게 관을 꽉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안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또 인사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돼서 제가 참 되게 이것도 참 신기한 경험이고 되게 반갑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성현 감독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영화 개봉하고 처음 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는 봤는데 좀 감회가 새롭네요. 그리고 GV를 한 불안당만 한 몇십 번 했는데 시원시원한 처음이었고 네. 시원시가 이거 끝나고 군대 맞아요. 의미 있는 거죠. 네, 되게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임시완 배우님이 영화 찍고 바로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대를 가시는 바람에 이 영화를 보고 관객들이 정말 뜨겁게 느끼는 그 감정들을 극장에서 경험하신 적이 그렇게 많지 않으셔서 오늘 정말 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불안당 나쁜 놈들의 상 개봉 7주년 기념이기도 하지만 또 키노라이츠의 브랜드관의 주인공으로 선정이 되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소감도 우리 임시완 배우님께 먼저 간단히 들어봐도 될까요? 우선 이게 제가 정확하게 사실 어떠한 거다라고는 알지를 못하지만 일단 굉장히 좋은 거라고. 네, 그러니까 네. 이 브랜드관의 주인공으로 누가 선정되면 좋겠느냐라는 일종의 설문 앙케이트를 하고 많은 회원들께서 임시완 배우님이 이 관의 주인공이었으면 네. 좋겠습니다라고 투표를 해주신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영화관에 제 얼굴이 붙고 또 오늘도 왔는데 이 영화관에 제 얼굴이 크게 붙어 있고 그러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일단 굉장히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네.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변성현 감독님께서 극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영화 보셨다는 얘기 듣고 그 질문 먼저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극장 처음 보시는 거라고요? 예, 7년 만에 그럼 다시 보신 불안당은 어떤 느낌이셨어요, 감독님? 좀 창피한 부분이 좀 많이 보이고 후반부는 잘 찍은 것 같더라고요. 네. 아마 사실 오늘 이 7주년 GV에서 영화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감독님은 아마 극장에서 처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시완님은 개봉하고 나서 GV를 많이 못하신 아쉬움이 있겠지만 여기 오신 관객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00번 이상 이 작품을 극장과 집에서 보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아마 감독님보다 신과 신 사이의 구성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카메라 앵글을 더 잘 기억하시는 분들과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봤더니 저는 임시완 배우가 이렇게 직접 관객 여러분들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어서 이 작품으로는 하신 적이 없어서 예, 오늘 임시완 배우님께는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질문들 좀 많이 여쭙고 또 변성현 감독님께는 지금 다시 보니 이 장면에서 우리 임시완 배우와의 어떤 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기억이 난다 이런 얘기들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변성현 감독님한테 먼저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 이 작품 하기 잘했다라는 순간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새록새록 드시는 장면,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장면을 좀 꼽아주시겠어요? 다시 봤는데 네. 연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다들 연기 참 잘하는 배우였구나. 네. 이번에는 시원 씨랑은 이제 술자리에서만 한잔 마시려고 보는 거죠. 네. 유명한 배우 그리고 저는 마지막 시원 씨 얼굴을 네. 너무 좋아해서 혹시 좀 이런 말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게
임시완 배우와 경우 선배님 잘 채워준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아름답다고 얘기하셨어요, 시원 배우님. 네, 이 아름답다란 얘기 어떻게 화답하시겠습니까? 현장에서는 어떠셨어요? 쪽 부분에 대해서 더 오늘 다시 보니까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사실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찍은 영화가 불과 네 번째인가 였을 거예요. 제 기억에 맞다면.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어떤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할 여건이 안 됐고 저의 여력이 안 됐고 오롯이 제 연기만 집중하기에도 벅찼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 감독님은 어떠한 정서였을까까지는 제가 헤아릴 그 여력이 안 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일단 감독님이 현장에서만큼은 저를 굉장히 믿어주신다라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단 너가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한번 해봐. 그런 식으로 먼저 접근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괜찮다 좋다라고 해주시니까 사실 배우는 별게 아니라 그런 것에 있어서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안당 때의 이미지를 연상을 한다면 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름답다라는 얘기에 진짜 동의하는 게 우리 모두는 이 작품이 사랑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자기 손으로 끝내야 하는 남자의 얼굴이 아름다울 수 없는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임시완 배우는 이 캐릭터를 얼마나 많이 연구하셨을까에 대해서 되게 좀 존경심을 가지고 보는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작품이 임시완 배우한테는 가장 분기점이 되는 작품이 어떤 점에서 그렇게 분기점이 된다고 보냐면 임시완 배우에게서 남자를 끌어낸 첫 얼굴을 끌어낸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우리 임시완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현수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좀 있습니까? 저는 근데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게 충분히 제 연기 인생에 대해서 불안당이라는 작품 자체가 제 연기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분기점, 변곡점 혹은 어떤 성장의 계기가 됐던 지점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불안당이라는 작품을 하고 나서부터 대본 자체도 확실히 이 카테고리가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저 스스로도 좀 여러 가지를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이 이후로 생겼다고 해야 하나? 그런 용기들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외에 이게 발판이 돼서 이외에 다른 장르도 도전을 좀 해보는 거에 있어서 스스로가 없어지는 것 같고 좀 그 덕분에 불안당 덕분에 지금까지 이런 작품 저런 작품을 도전해 오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두 분은 벌써 이 작품이 7년 전이라는 님 인터뷰하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두 분이 이런 얘기를 나누셨던 걸 제가 예전 자료를 좀 보고 찾아왔어요. 임시완 배우님이 이 캐릭터에 대해서 변성원 감독님이 생각하신 것과 조금 다른 캐릭터를 잡아 오셨다고 그래서 변성원 감독님이 임시완 배우님에게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임시완 배우님이 그 얘기를 듣고 새벽에 그렇게 변 감독님한테 전화를 하셨다는 인터뷰를 제가 저희 인터뷰에서 좀 따가지고 왔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새벽에 변 감독님께 굉장히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캐릭터에 대한 이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하던데요.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감독님은 어떠세요? 기억나세요? 근데 시원 씨가 그때 아마 영화 촬영 중이었었고 영화 일이 끝나고 저한테 전화를 좀 하는 경우가 많았었고 네. 저는 별로 피곤했던 게 새벽에 잘 안 자요.
아, 네. 그래서 새벽에 늘 깨어 있는 걸 시원 씨가 알고 있어서 네. 통화했는데 진짜 질문이 음. 엄청 많은 배우였고 네. 그리고 이 셔터 소리 뭐죠? 일단 시원 씨 뭘 좀 더 네. 찍으시고 찍으시고 그다음에 얘기할까요? 네. 여기 한 번 더 하셔도. 왜 도대체 여기서 아니 계죠 일단은 모르겠지만 이 배선수 되게 보이게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새벽에 그렇게 질문이 많으셨다고요. 다양한 질문들이. 네, 근데 그러니까 새벽에도 그리고 현장에서는 질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보면은 아까 시원 씨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떤 배우를 보면은 첫 테이크를 할 때 디렉션을 주는 배우가 있고 아예 안 주는 배우가 있는데 네. 시원 씨는 저는 첫 테이크에는 무조건 디렉션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는 왜냐면 예상 외의 것을 하고 그게 재밌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늘 재밌었고 예를 들어서 저는 아까 저 앞부분은 놓쳤는데 네. 자기는 너무 예쁘게 된다라고 하고 나가잖아요. 그 재호가 그러면은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있는 게 지문에 분명히 그렇게 써놨는데 네. 시원 씨가 보면서 약간 미소를 짓더라고요. 네. 제가 그걸 NG라고 생각 안 하고 왜 웃었냐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냥 1단계를 통과했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해서 난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떨 때 그냥 이유도 설명 안 하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넥타이를 잠깐 만져줄 수 있어요? 네. 라고 그냥 행위만 얘기하면은 슈현 씨가 거기서 본인의 감정이랑 이 답은 찾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눈물을 한 방울 시원 씨가 이렇게 떨구잖아요. 경고선배 죽을 때. 그때 제 질문은 이제는 우리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군요. 죽인다고. 네. 그때는 제가 절대 울지 말아달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네. 근데 첫 테이크에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고 슈현 씨가 오더니 다시 하겠다고 눈물 한 방울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을 썼고 그래서 제 예상 밖으로 밖에 보는 결과물을 보는 재미가 있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전반적인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임시완이라는 배우가 체화해낸 그 인물을 보는 즐거움을 극장에서는 저희가 큰 화면으로 그걸 즐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임시완 배우님 어찌 좀 이제는 현장 생각이 좀 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 글에 적혀 있는 것과 실제로 현장에서 연기를 할 때 그 차이 같은 것들은 계산을 하고 준비를 해서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고 현장의 어떤 배우와의 케미를 통해서 또 만들어내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릭터를 연기하실 때 현실 연기하실 때 좀 대본과 다른 어떤 지점들을 어떻게 좀 끌어내셨는지 기억이 나세요? 제가 뭔가 다른 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니라 네. 정말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영화를 시작한 초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영화 작업에는 콘티 작업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콘티 작업이라고 해서 이제 그림으로 어떻게 찍을 거다라는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한 그런 작업 단계가 있죠. 단계가 있는데 제가 이 불안당을 찍을 때 당시에 대본을 먼저 받고 콘티는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대본을 먼저 쫙 보고서 그 다음에 콘티가 나왔을 때 콘티를 안 본 거예요. 그건 참고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게 이제 어떤 참고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그걸 보지를 않은 거예요.
꼭 봐야 한다라는 거를 저는 몰랐었어서 그래서 그 정도로 저는 이 콘티라는 작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지했었어서 그래서 그림보다는 그 글의 이미지에 의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 감독님이 생각했던 것과 그때 당시에 제가 다른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지 않고 다 숙지를 하지 않고 찍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도박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 지금 다시 그렇게 무모하게 작업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 마음상 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멋모르는 그런 패기스러움이 지배했던 그런 촬영 현장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뭐 이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지만 모든 영화에는 그 영화가 가지는 운명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김시환 배우가 콘티를 그렇게 숙지할 필요가 없나? 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해서 보여준 그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감독님의 생각에 김시환 배우의 해석이 더 더해져서 상상을 뛰어넘는 또 다른 무언가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물 같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네, 감독님 뭔가 더해주실 말씀 있으신 거? 아니 말씀 잘 해주신 거. 네, 임시완 배우님도 무슨 말씀 있으신 건 아니었죠? 참 그때는 이게 뭐가 되게 우연히 부족한 것이 잘 맞물려서 어떠한 부족한 기운이 어떻게 잘 발현이 돼서 뭔가 이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던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게 운명이죠. 사실은 저 이 얘기 오늘 아까 계산을 좀 해봤는데 오늘자로 5월 3일자로요. 불안 966만 찍고 싶어요. 네. 96만 6,309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76석이 이제 더해지면 내일은 한 400석 가량 되는데 이게 그 당시에 극장에서는 사실 한 91만 명 정도로 스코어를 마감을 했었는데 7년 동안 거의 5만 명이 넘는 관객분들이 극장에서 불안당을 봐주신 거라서 저는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개봉 기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영화로 기네스에 올라야 되지 않나. 새로운 관객들이 그 사이에 계속 이 영화 속으로 또 찾아 들어오는 거라서 아마 그때의 그 첫 마음들 그리고 그 처음의 기운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매해 이 작품을 보는 관객들에게 좀 전달되는 게 아닐까. 그 결국은 100만을 가지 않을까 극장에서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7년 동안 5만을 예, 5만 명이 극장에서 보셨죠. 2031년 예, 저희 안 그래도 영화 전산망에서 100만 찍는 날 파티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저희 또 사전에 우리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서 감독님과 배우님 슬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질문 보면서 되게 많이 놀라는 건 불안당을 좋아하는 관객분들의 질문의 수준이라는 거는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늘 언제나 하게 되는데 오늘도 굉장히 디테일한 질문들이 있어서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제가 받은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변성현 감독님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닉네임은 윤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관객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불안당을 보면 펜스나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인물들이 존재하는 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컷전한 또 원테이크 씬 이런 굉장히 흥미로운 연출들이 많은데요.
우선 이렇게 펜스나 유리창 너머에 두 인물을 배치하시는 그 연출의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고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연출 아이디어들은 어디에서 주로 얻으시는지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독님. 펜스나 유리, 특히 현수 제호를 두고 보는 거는 이 두 사이에는 이제 결코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곡선 같은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구도를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리고 원테이크 장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지금 저렇게 안 부릴 것 같은 장면이 너무 해서 저건 좀 촌스럽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네, 그때는 저도 지금보다 좀 시기가 어렸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영화에 대한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봐요. 제가 좋아하는 옛날 클래식 70년대 헐리우드 영화들이나 아니면 70, 80년대 헐리우드 영화들이나 아니면은 2000년대 한국 영화, 2000년대 초반의 한국 영화들을 보면서 거기서 많이 이제 보통 영감을 얻는다고 하는데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감독님께서 이렇게 솔직히 말씀해 주시지만 사실은 항상 감독님의 스타일로 새롭게 제가 좋아했던 장면들이 오마주돼서 우리 앞에 새롭게 나타나는 게 늘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감독님 영화를 볼 때마다. 이번에는 임시완 배우님께도 또 질문이 와비라는 닉네임 쓰시는 관객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배우님의 작품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캐릭터를 해석하실까라는 감탄이 들 만큼 항상 새로운 캐릭터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시나리오를 읽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 인물을 연기해야겠다라는 좀 준비를 하시는지, 시나리오를 읽을 때 인물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질문해 주셨어요. 불안당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작품들에서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를 또 해주셨잖아요. 시나리오를 보실 때 뭐 기준이라든지 여기에서 인물을 구축하시면서 어떤 임시완 배우만의 어떤 특징 노하우가 있을까요? 우선 그 시나리오를 볼 때요, 저는 좀 들여밟으면서 읽는다라고 제 스스로 표현을 하는데요. 좀 시간을 느긋하게 가지고 좀 정독을 해요. 근데 정독을 하면서도 제가 그 시나리오의 제 역할을 다 연기를 해보면서 읽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선은 제일 기초 단계인 건데 입에 먼저 붙는지 이 말을 내뱉는 내가 자연스러운지 그거 먼저 체크를 하는 것 같고, 읽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그 작품을 하게 됐을 때에부터는 그런 생각을 그런 상상력을 좀 많이 발휘를 해보는 거죠. 어떠한 가정으로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으면, 혹은 내가 가장 이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은 뭐였을까라고 상상을 해보면서 그냥 저한테 있어서 이게 어떠한 느낌이고 어떠한 감정일까라는 거를 최대한 좀 명확하게 느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들여밟는다라는 표현이 진짜 임시완 배우님이 어떻게 캐릭터를 준비하신지 되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시라는 생각이 드네요. 변상현 감독님께 두 분의 질문을 좀 섞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계속 아주 해주셔서 더 이 얘기 질문을 드리면 재밌는 답을 드릴 것 같습니다. 나비님하고 샨당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좀 섞어서 드리자면 이 장면 불안당에서 다시 만든다면 요건 좀 다시 찍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아마 형 나 경찰이야 하기에 거의 앞부분은 다 다시 찍고 사실은 왜요, 감독님? 그러니까 창피한
늘 창피하지만 제가 한 영화를 보는데 술 먹다가 보거든요. 술 먹다가 집에서 켜보다가 네. 불안당한 앞부분에서 눈을 질끈 감고 가는 일단은 그 짝짝이 대회 씨는 네. 굉장히 배우들은 너무 훌륭했는데 굉장히 연출이 잘못된 연출이었고 카메라 방향 위치 다 엉망진창이었다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시간이 없었어요. 하루 만에 되게 긴 씬을 찍었어야 돼가지고 네. 카메라 세대를 놓고 그냥 막 돌렸어요. 그리고 뭐가 그리고 영화 초반이었고 잘 안 맞았던 것 그 뭐지 이제 촬영 감독님과 저 막 이런 이제 스태프들의 손발이 이제 맞춰가고 있을 때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그렇고 뭐 러시아 클럽 들어가는 씬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좀 더 그러니까는 시선으로 찍을 걸 했다 싶었어요. 그러니까는 원테이크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 낯선 곳에 있는 그 들어간 그 시원 씨 표정과 거기에 낯선 풍경들을 시선으로 찍어야 되는데 좀 그때는 되게 영화가 멋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카메라 막 휘둘러 댔는데 좀 약간 창피한 것 같아요. 그 부분. 그럼 하나 더 이어서 임시완 배우님을 촬영하신 장면 중에 이건 좀 다시 찍어주고 싶다라는 장면 그 러시안 클럽 말고 또 하나 골라주실 수 있나요? 아마 시원 씨도 기억하실 텐데 제가 배우들이랑 할 때 테이크를 많이 가는 편이 아니에요. 네. 특히 시원 씨 같은 경우는 2테이크, 3테이크만 보고 거의 끝냈었어요. 감정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시원 씨랑 열 몇 테이크를 간 씬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밥 먹으면서 이제 비아그라 설명해 주는 장면인데 지금 시원 씨가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은데 그때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양아치끼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바른 소년이어서 네, 없었다는 거죠. 예, 저런 대사들이 안 붙는 거예요. 뭐 이제 은어라든가 네. 막 이런 셋말 같은 거. 네, 그런 게 그래서 그때만 지금은 너무 잘 할 것 같은데 그때는 제 말투를 따라하라고 제가 막 했었어요. 저는 그래도 그런 은어도 가끔 쓰고 그런 편이라서. 약간 녹아 있는 부분들이 예, 있으니까. 네. 근데 네, 그 부분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 지금은 그 말을 굉장히 잘할 거라는 확신은 어디에서 거예요? 네. 어디서? 외국 쌀을 더 먹었고 아, 네. 그리고 그 제가 시완 씨가 그 가슴으로 진짜로 울리는 연기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약간 기술 부린다라고 제주도 좀 약간 테크닉을 부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저 때는 조금 저런 부분에 강점이 있는 배우라고 생각이 안 들었는데 얼마 전에 그 충청도 봤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SNL 봤는데 네. 네, 욕도 잘하고 지금 저 장면 찍었으면 훨씬 더 리얼한 그 깡제비가 되지 않았을까. 네, 임시혁 배우님 이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당시가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준비를 잘 해갔어요. 그래서 막 이게 연습을 하고 앞에서 이제 휘황찬란하게 이 말로 구스르고 뭐 그런 것들을 나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나는 준비가 됐어. 네. 자기 최면도 걸고 이렇게 현장에 갔죠. 그래서 수월하게 찍을 수 있었는데 그 찍을 때마다 감독님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던 감독님이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심지어 급기야는 감독님 본인 말투를 따라 하시라고 약간 느낌의 이게 안 되나? 왜 안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꽤 찍는데 애를 먹었었죠. 시원 씨가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이게
감옥방에서 거친 네. 남자들 앞에서 네. 그들을 이제 막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 고등학생 쉬는 시간의 느낌이 너무 귀여워서 좀만 더 덜 귀엽고 좀 더 양스러웠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 근데 사실 여러분 동의하시지 않아요? 그게 약간 안 된 그 양스러움이 그 당시에 현수일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사실 생각하고 있어서 뒤에서 이렇게 치열한 논의가 오가신지는 몰랐습니다. 진짜로. 네. 임지한 배우님이 진짜 당시에 지호이를 많이 안 하셔서 그때 못 들려주셨던 얘기들이 은근히 되게 많네요. 다른 질문 그러면 하나 더 드려볼게요. 임시완 배우님 그 현수라는 캐릭터를 연기하실 때 이런 인물 그러니까 혹시 어떤 다른 작품이나 다른 배우들의 연기에서 이런 인물들을 내가 좀 보고 연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만한 레퍼런스도 있으신가요? 그때 그거에 대해서 초반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감독님이 혹시 추천을 해주셨나요? 아니면 영화에서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네. 맞아 시원 씨의 대답이 멋있었어요. 네. 안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봤어요. 시원 씨. 네, 안 네, 보셨어요. 그래서 안 봤어요. 근데 잘하셨어요. 네, 아니 제가 멋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역시나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패기로움이기는 한데요. 이게 왜 안 보기로 했냐면 제가 막 영화를 부끄러운 얘기지만 영화를 막 되게 많이 보는 영화 학도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뭔가 영화 하나를 특정한 영화를 하나를 보게 되면 그걸 너무 따라갈 것 같은 그대로 흡수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저의 얘기를 풀어야 되는데 뭔가를 따라간 거밖에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어줍지 않게 따라갈 것 같으면 그냥 하지 말자. 그냥 오롯이 나를 그냥 믿고서 가자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멋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잘하셨다는 얘기를 저는 옆에서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안 보시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질문은 매번 나오는 어떤 추천하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지금으로선 저도 궁금한데 그게 뭐였는지 당시의 인터뷰들 뒤져보면 나올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은 봐볼게요. 지금 두 분이 오가시는 말씀이 이런 거죠. 지금은 내가 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넘어갈게요. 네. 이 질문도 많은 분들이 매년 좀 가슴 아파하면서 해준 단장님이 매년 불안당 개봉 주기가 다가오면 현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배우님이 생각하시기에 7년이 지난 지금 현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 것 같으신지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연상을 해봤을 때의 현수는 일단 그런 극한 상황을 겪고 그리고 본인이 결국은 사랑하는 그런 존재도 잃고 나서 그냥 정말 그런저런 어디 가서 정말 그냥 살아가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어떠한 정말 막 사고치고 뭐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적당히 어디 가서 조용한 데서 돈 벌면서 그냥 적당히 살고 그냥 정말 그렇게 거의 숨어 지내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네. 킬러가 되지 않았을까. 킬러로 살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킬러로 살고 있었군요. 그러면 이게 세계관이 약간 겹치는 어떤 세계관인지 잠깐 생각이 나기도 해요. 네. 요거 좀 짓궂은 질문일 수 있는데 두 분께 오랜만에 만나셨으니까 듣고 싶습니다. 닉네임
똑똑이라고 하시는 관객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촬영하시면서 두 분이 공통 질문인데 두 분이 와 진짜 합이 잘 맞는다 라고 생각했던 우리는 정말 되게 호흡이 잘 맞아 영혼을 나눈 형제 같아 라고 호흡이 잘 맞는다 라고 느꼈던 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와 진짜 말은 못하시는 진짜 안 맞는다 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잘 맞는 거부터 가볼까요? 감독님? 어떤 부분이 좀 유시안 배우랑 잘 맞는다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카메라 뒤에서 지켜보는 직업이라 잘 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모니터를 보고 감탄할 때가 있고 그리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디렉팅을 줬는데 그게 잘 먹힌다. 그러니까는 맞아 이거야라고 할 때 네. 호흡이 잘 맞는데 일단은 배우에 대한 그 감탄도 생기지만은 네. 역시라고 하면서 이제 저를 내가 되게 잘해. 나 되게 잘하는구나라고 칭찬할 때가 있고 안 맞는 생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시안 씨랑은 되게 제가 지금도 술 먹을 때 빼면 존대를 하거든요. 술이 많이 취하지 않으면 시안 씨한테 존대를 하는데 영화 거의 우리가 엔딩 찍을 무렵이었을까요? 숙소 앞에서 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네. 추운 날이었는데 시안 씨가 오더라고요. 네. 감독님 저한테 제가 일할 때는 모두에게 존댓말을 쓰고 일이 끝나면은 말을 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일할 때는 당신에게 존댓말을 쓰겠다라고 했었는데 시안 씨가 오더니 계속 존댓말을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일 끝나도. 그래서 왜요? 라고 내가 불편한가? 근데 다음에도 같이 작품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고 있을 때 되게 배우한테 되게 사랑하는구나라고 기분이 좋았다가 네. 약간의 의심도 들고 그냥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 임시아 배우님 어떠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씬이었는데 엄마가 죽었다는 네. 걸 교도소 안에서 들었을 때 그때의 감정씬이 기억이 나는데 그 씬을 찍을 때에도 제가 감독님께 부탁을 드렸던 게 정말 처음이 아니면 감정이 나머지는 다 휘발이 돼서 가짜로 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처음에 진짜로 해볼 테니 그거에 맞춰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또 감독님이 그 부분을 제 얘기를 존중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씬이 정말 한 번 찍고 끝났거든요. 더 이상 찍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곧 첫 테이크이자 그게 바로 영화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했을 때에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제 나도 정말 무모하고 이게 정말 무모한 팩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되게 이 어떠한 서로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고 막 현장에서는 없었어요. 막 맞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전혀 없었고 계속 그러한 정서의 연속이었고 오히려 처음 저희가 감독님이랑은 처음이 좀 이제 또 이것 역시도 제가 이게 처음이라 무모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모를 때의 팩이었는데 대본은 왜 당연히 수정을 계속해서 끝나기 전까지 수정을 거듭하기 마련인데 제가 처음 받았던 대본과
시간이 지났을 때 얘 다시 본 대본이 다른 것에 대해서 네. 저는 왜 이거를 바꾸냐 감독님께.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감독님한테 심각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감독님. 4시간 정도 사무실에서 얘기를. 제가 그때 저녁을 안 먹었었어요. 먹다가 이제 대강 얘기하고 저녁을 먹겠지라고 했는데 4시간을. 네, 그 저녁을 안 먹고 얘기를 다 하고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4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4시간이 걸렸을 때 시환 씨가 이제 제가 설득을 시킨 거고 시환 씨도 이제 납득을 하신 납득을 거고. 네. 했는데 100%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부터 새벽 전화가 시작됐고 네. 제 딴에는 그때 당시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내가 그때 제가 얼마나 진짜 무모했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는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처음 그 강렬했던 느낌이 있잖아요. 대본을 봤을 때 뭐든 처음 봤을 때 그 강렬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저는 그때 그 이미지가 괜찮았거든요. 좋았거든요. 네. 근데 뭔가 좀 방향의 결이 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꾸지 굳이 좋았던 걸? 자신이 없나? 자신이 없으신 건가? 그래서 약간 그런 그때 당시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엔 저 뭘 모르니까 네.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 되게 많은 현장에서 현장 경험을 쌓으면서 문득 님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네. 빚을 갚으면서 지내야겠다. 라는 그래서 생각을. 네네 마음의 빚을 아, 좀. 그리고 감독님이 얘기하신 그 존댓말에 관련된 비밀을 좀 얘기해 주시죠. 아까 얘기한 불편한 것 퍼센트와 앞으로 이분과 또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의 퍼센트를 네. 꼽으신다면? 아니 그거 네. 그때 당시에는 저게 어떠한 거리를 두고자 이게 장치를 했던 그런 것도 아니고 네. 100% 진심이었었어요. 근데 그 단지 어떤 거냐면 완전 너무 형 동생으로 지내다 보면 나중에 작업을 했을 때 결국 그 형 동생의 관계성이 이 작품을 할 때 침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한 작품은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감독이 뭔가 덧붙여서 해주실 얘기 있으신가요? 아니 근데 제가 취하면 자꾸 말을 놔가지고 다시 운전진으로 돌아오면 다시 이제 존댓말을 존댓말로 하시고. 하고 네. 지금 근데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네, 이제 슬슬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서 그 전에 여기 현장 와 계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도 한 2분 정도 직접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지금 우리 관객분 중에서 손 제일 먼저 들어주시면 임시완 배우님이 한 분, 예, 골라주시면 이제 관객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을 좀, 네. 감독님도 한번 고르실 거예요, 배우님. 네. 네. 아, 네. 영어로 할수 있어요? 영어로? 아, 혹시 일본에서 오신 관객분이? 예. You have so many global fans? You have millions of global fans, so I was wondering if, Jiwon, you might say something in English to the fans. There are so many fans that contacted me about Merciless as well. Like all the global fans are kind of connecting with each other and trying to translate everything for you. And so many like new fans continue to like join the Swan group through like those communications that we're having with each other. It's literally like all over the world. People are contacting each other to try to like translate things into English and other languages. I just wondered if you might say something. 아,
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들 알아듣잖아요. 들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외에서도 불안당 팬들이 너무 많고 이 작품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을 번역해서 속속들이 알고 싶어하는 팬들도 많고 또 새로운 팬들도 계속 유입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또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 다른 나라 말로 관련해 주실 것 같아요. 팬분께 간단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First of all, I'd like to say thank you who support me all over the world and especially Merciless. The Merciless is one of my favorite movie too, so I'm so pleased you are you like movie Merciless. And all I wanna say to you is that please watch The Merciless till the million.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관객분께도 조지한 배우님께도 즐거운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한 분 더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더. 전부 불안당원이면 좋겠어요. 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전부 불안당원이었으면 좋겠어요. 현수가 얘기한 건가요 지금? 다른 사람이. 현수가 재호를 만나고 나서 행복했던 순간이 있는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뭐였을지 감독님과 배우님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님, 감독님 먼저.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형 나 경찰이야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그 시간이 그 교도소 안에서의 그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일부러 다 약간 사람들의 상상 뭐 얼마나 좋았을까 같은 상상에 맡기고 싶어서 그 부분들을 이제 통으로 글 쓸 때부터 쓰지 않았던 거였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영화에서 표현되지 않았던. 저는 영화 장면 중에서 연상이 되는 게 어디냐면 차 타고 같이 바닷가를 가서 막 불꽃놀이 하고 그때 당시가 제일 좀 행복했던 순간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막 그 즈음이 이제 두 사람의 비극이 시작되기 직전 즈음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때 당시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통 질문 저도 하나 생명력이 원래 좋은 작품, 훌륭한 작품들은 생명력이 길잖아요. 생명의 시간들이 굉장히 긴데 그 중에서 한 작품을 꼽으라면 당연히 불안당이 들어갈 것 같아요. 감독님과 배우님께서는 이 작품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관객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남아서 매해 몇 주년을 챙길 만큼 이렇게 뜨겁게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을지 좀 궁금하다고 관객분들께서 모아서 물어봐 주셨거든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시나요? 감독님께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이유를 제가 알고 있으면은 매번 이렇게 오히려 듣고 싶죠. 왜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지 오히려 대묻고 싶죠. 배우님은 어떠세요? 감독님도 모르는데 제가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참 모르겠네요. 참 그 부분은 저도 알았으면 그런 작품을 계속해서 선택을 하고 네. 있을 텐데. 글쎄요. 생각을 해봐도 어떠한 단서 하나도 찾지를 못하겠어요. 불안당의
물론 저도 이렇게 불안당은 계속해서 생각나는 또 간만에 좀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긴 한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조차도 잘 모르겠어서 분명한 건 그렇다는 거는 어떠한 그런 기운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영화에. 그럼 저는 이 영화를 계속 몇 년째 보시는 이 관객분들에게서 자기 파괴적인 경향이 있으신 거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자기 파괴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감독님이 틀리시기도 하네요. 예, 불안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뭐 준비한 건 아닌데 제가 이 영화를 계속 보는 이유가 우리 불안당원들이 영화를 계속 사랑하는 이유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그리고 전혀 상상하지 못한 내가 절대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하고 있는 사랑,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그 사랑의 방식이 너무 파괴적. 사랑은 원래 파괴적이잖아요, 감독님. 네. 우리들 마음속에 또 다 그런 데가 있다고요. 현수랑 재호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건드려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안에서 계속 이 사람도 되어봤다, 저 사람도 되어봤다, 그 모든 사랑 하나하나를 한 번씩 영화를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는 그 기분 때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건 저는 개인적인 건데요. 저는 직업상 많은 영화들 너무 영화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영화가 많지만 직업상 항상 영화에서 한 발 뒤로 떨어져서 영화를 봐야 영화를 더 잘 볼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불안당은 영화 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푹 담겨 한 20년 가까이 영화를 본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영화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품은 계속 불안당원들 때문에 이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준비된 시간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우리 브랜드관의 임시완 배우님 그리고 또 변성훈 감독님 함께 해주신 이 GV를 축하하기 위해서 키노라이츠에서 깜짝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깜짝 선물 함께 여러분들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7주년 축하 케이크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네. 이런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일어나서 불 한번 붙이고 불안당 7주년을 축하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박수치고 그러면 케이크 커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거 잡아주세요. 같이 잡아주세요. 네. 자, 여러분. 자,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 7주년을 축하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 7주년을 축하합니다. 네. 웨딩 케이크 같은 느낌은 저만 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GV 10주년 GV 참석해주신 임시완 배우님, 변성 감독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리 꽉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불안당과 함께 사랑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7주년 동안 계속 한결같이 영화 봐주셔서 만든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답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7주년, 8주년 이런 게 있으면 제가 뭐 큰 병이나 자연재해가 있지 않은 이상을 와서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임시완 배우님. 네, 저도 이 불안당 개봉 이후로 이 불안당 관객분들과 만남을 가진 거는 이게 처음이지 않나 싶거든요. 아니, 2주년 때 제가 왔나요? 네, 아, 어제 다행이다. 오셨어요. 워낙 제가 그 불안당 GV를 자주 오고 싶었는데 못 와서
기억이 왜곡됐나 봐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불안당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해서 너무 좋고요. 기뻤고 재밌었고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더 또 뜻깊기도 했고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저도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또 다음에도 이런 자리에서 뵙도록 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거 이 케이크는 네. 괜찮으면은 요거 두고 한 분이라도 좀 드리려고 그럴까요? 네? 저 다음 주에 생일인데. 아 지금 손 드신 거예요? 가져가요. 네. 아 잠깐만요. 네네. 요거 네. 아 그래요? 네. 저 그러면 사진만 이거 네. 같이 해가지고 찍고 네. 이거는 그냥 드리는 걸로 그러시죠.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일단 사진만 좀 찍어주시면 네. 네. 누가 케이크 사진을 같이 그냥 네. 네.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두 분 이쪽으로 오셔서 관객분들 뒤 돌아 있어요. 아 짜증이 왜 집에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이거는 넣었고요. 그러면 관객분들 중에 한 분 추첨을 번호를 골라주시겠어요? 네. 진짜 지금 다섯 번호? 다섯 번호. 아 드리는 걸로? 네. 그러면 다섯 번호. 와 진짜 또 드리려고 네. 아 진짜 제가 이게 뭐 아는 분들이 이게 진짜 랜덤으로 할게요. 네, 랜덤으로. 랜덤으로 할게요. 네, 그냥. 랜덤. 근데 뭐예요? 번호가 그냥 번호만. 그냥 그냥 번호만. 숫자만. ABC 열. 자, 그러니까 ABC 중에 하나. 그냥 감독님이 번호